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과 이장섭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주선 지구 사용 설명서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버크민스터 풀러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을 때는 괴짜 발명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버크민스터 풀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이제 작품이라고는 모르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이 지오데식 돔에 설계를 했던 건축가이기도 하고 과학자이자 수학자이기도 하고 많은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냈던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그가 평생을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관통했던 하나의 중요한 그의 철학이 지구의 이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의 확고한 어떤 생각이었는데요. 그 생각을 그가 여러 편의 강연을 통해서 발표했던 책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요 우주선 지구 사용 설명서라는 요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구인 모두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알고 서로 절제하고 잘 협력해서 공정한 분배를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번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요약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듣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이러한 저명한 학자가 얘기했을 때는 너무나 순수하게 들리거나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하게 들릴 정도의 그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너무나 마땅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한 거는 그가 얘기하고 싶었던 다양한 어떤 창의적인 개념들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이 밑바탕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는 이러한 설정 위에서 그가 결국에는 얘기하고 싶었던 어떤 자원의 분배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좀 더 파격적인 부라는 거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그리고 공정한 분배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고 결국에는 국가라는 개념까지도 초월해서 우리가 지구인으로 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이런 심플한 어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안을 했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풀러의 이 우주선 지구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은 유쾌한 각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진짜 이 위기감이라고 하는 거는 느끼고 있는데, 이 위기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거를 가장 유쾌한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서 딱 각성의 순간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의 해답이 풀러에게는 이런 유쾌한 각성, 우주선 지구라고 하는 은유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가장 독특한 관점이고 더 이제 진심으로 다가왔던 어떤 관점이 전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 분야가 어떠한 분야더라도 호기심을 넓게 갖고 있었던 게 인간이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어떤 패턴인데, 어떤 시대에서부터 개인이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개인이 전문가가 되는 거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현상에 대한 비판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문가에 대한 관점을 여기서는 총체적 사고를 가진 개인으로 전환해야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우주선 지구가 잘 운행될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아주 깊은 공감을 했고 자주 생각하게 되는 관점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게 2010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게 창업이라는 고민 하나도 있었지만, 또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어떻게 저희 디자인이랑 연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컸을 때라서, 이 되게 흥미로운 우주선 지구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봤을 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힌트나 해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처음 이제 책을 접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관점의 이제 내용들을 이 한 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단과대학의 아는 학생들이 읽어도 흥미롭게 읽을 부분이긴 한데,
깊은 몰입과 공부의 깊이를 계속 더해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문득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하나의 영역에서 진짜 깊은 몰입을 만들어가는 지금의 과정이 세상의 변화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 공부의 깊이를 계속 더해가는 게 정말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진짜 자유로운 선택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시점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 사이에서의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이 책의 어떤 전문가에 대한 맹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내가 그런 고민이 딱 시작했을 때 사실 필요한 관점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랑 이 세상을 한번 좀 조방해 보는 시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 책이 저에게도 그랬듯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를 처음 쉽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푸른 별 지구, 그리고 아마 저도 기억해 보면은 창백한 푸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페일 블루 닷 해서 창백한 블루, 이런 식으로 이제 지구를 파란색에 연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이제 벅민스터 풀러였다면 지구를 그렇게 관찰했을 때 그 아주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그의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창백한 푸른색이라고 표현을 안 했을 것 같고요. 약간 좀 모순되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따뜻한, 아니면은 따뜻한 블루,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따뜻한 블루라는 게 존재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파란색은 정말로 이 레인지가 넓은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는 이 차가운 블루에서부터 원래 따뜻한 블루가 존재하는 것 같아서, 바닷가 우리가 그 아주 날씨 좋은 날 바닷가 해변을 보면은 에메랄드빛으로 보이는 그런 블루, 기분 좋은 블루 컬러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희망과 따뜻함의 블루인 것 같아서, 벅민스터 풀러는 색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지금은 여기에 많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한번 색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개인이 있다.